청와대에도 청년 바람이 부는 걸까요? 어제 청와대에서 20대 청년 비서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번 인사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철희 수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너무 이제 무척 바쁘신 모습들을 저희들이 밖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바쁜 거 알고 가셨겠지만 그래도 가보시니까 어떤가요? 기대와 많이 다르신가 어떠세요? 여기 와서 우리 저 표창원 뭐라 그래야 되죠? 박사님이 방송하는 거 보니까 엄청 부럽네요. 그러세요? 네. 힘들고 많이 네. 바빠요. 네, 많이 바쁘시죠. 생각보다 한 100배는 바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뭐 사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시고 당 전반적인 행정 정치 업무를 다 평생 해오신 분이라서 알고 들어가셨을 텐데도 그래도 그 이상으로 바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밖에서 제가 행정관은 옛날에 한 20년 전에 했는데요. 그러셨죠. 예. 네. 근데 밖에서 정무수석이라고 하면 좀 지위도 있고 네, 큰 나라의 큰 운영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거로만 생각했는데 네. 가보니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만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 예, 회의도 많고요. 네, 그래서 어떤 날은 책상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집에서 옆지기라 그러죠 요즘. 네. 와이프도 말렸으니까 네. 와이프한테 푸념도 못하고요. 못하시고. 힘들다 소리 하면 뭐 누가 가라 그랬어? 이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파격적 인사가 있었습니다. 96년생이죠.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됐는데요. 이 박성민 비서관, 청년 비서관 임명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청년이 우리 사회도 청년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 그럴까요? 네.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른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네. 이러저런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거고 또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청년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죠. 우선 대하는 게 많이 부족해져서 그렇죠. 그럴 바에는 이제 어른들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습니다만 또 네. 청년 문제라는 게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른들도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고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법을 제기하면 어떨까라는 네,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자 그랬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 뭐 이대남 이대녀라고 해서 이렇게 막 그 대립하는 프레임이 있는데 네,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남녀 공동 비서관제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 두 분을. 20대, 30대를 예. 남녀 공동으로 해보면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시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네. 남성을 찾는데 실패해서 아, 그래서 진작에 좀 검증이라 그럴까요? 준비는 됐는데 한 2, 3주 계속 찾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예. 발표를 하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녀 2명의 청년을 공동 청년 비서관으로 이렇게 채용하려고 하셨는데 남성 그 20대 적임자 찾기에 뭐 성공을 하지 못하셨다. 네. 그래서 한 명의 그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데요, 이 시기적으로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청년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강조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국민의힘에서 30대 청년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청와대에서 20대 여성 청년 비서관을 임명하니까 결국은 이준석 효과 아닌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청와대 대응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들 하던데요. 네.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나 하게 될 경우 보통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시작이 된지 따져보면 한 2달쯤 되거든요. 예. 그러면 2달 전이면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네. 단지 청년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이 좀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거고 네. 타이밍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만 그렇다고 그 해석 아니다라고 뭐 억지로 손살을 친다고 받아줄 것도 아니라서 네. 기왕이면 여야 공의 또는 정부도 청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어준다면 뭐 저희는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물론 이제 이거 보셨겠지만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박성민 청년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이런 인사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분노만 산다.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년 문제는 지금 전 부처와 관련된 거기도 하고요. 네. 저도 제가 청년 비서관을 두고 있는 위에 수석으로서 제가 관여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청년 비서관이 모든 청년 정책을 좌지우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예. 말씀드린 대로 청년 문제에 청년이라는 당사자의 문제의식을 많이 반영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자리이고 네. 주변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어른들도 다 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갑자기 이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누구 찬스 써가지고 데려온 게 아니라 사실 박성민 비서관도 당에서 활동을 했고 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평가받고 검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실은 부탁을 했거든요. 본인이 네. 뭐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부탁을 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입장이라 또 그 점도 저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1급자리라는 게 공무원으로 치면 20년 30년 해야 갈 수 있는 자리 아니냐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자리는 정무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뭐 짧게 하면 한 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무리 길게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까지밖에 안 하는 거라 길어도 1년이 채 안 되니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문제의식은 청년 문제를 보다 청년의 관점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런 그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중에 한 명의 청년에게 고위직을 준다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럼요. 이런 어떤 반응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박성민 청년 비서관이 실제로 청년으로서의 역량, 청년의 소리를 대변 또 청년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청와대에서 청년 관련 유효하고 상당히 좀 인정받을 만한 정책이 나옴으로써 결과를 인정받아야 될 텐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계세요? 전적으로 하고 싶은 아이디어 펼치고 네. 싶은 생각들은 열어줄 생각. 그걸 사전에 막아버리면 네. 청년 당사자가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을 뛰는 거 의미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좀 무모하다, 당돌하다 이런 생각조차도 저는 과감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좀 열어놓고 더 열어놓고 기왕에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만 기성인으로서 또는 뭐 기성세대로서 갖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청년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깰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친구에게 그 청년 비서관에게 모든 역할을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 성패는 당신한테 달렸다. 이렇게 부담을 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해결자로 왔다기보다는 문제 제기자로 온 것이고 네. 그 던지는 문제 제기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 안고 잘 풀어내느냐 관건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잘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저희들의 진위는 좀 충분히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무수석의 역할 무척 다양하고 많으신데 그중에서도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은 야당과의 관계일 겁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되어서 국민의힘 그 제1야당과 청와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만나실 예정이십니까? 언제 만나실 예정이십니까? 만나야죠. 네. 대통령께서 이제 이 G7 순방 가는 날 아침에 선출이 됐거든요. 네. 그 경황이 없을 때인데도 축하 전화를 하셔가지고 정말 훌륭하고 큰 일을 했고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획을 걷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그런 마음이고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고 여야를 떠나서 정말 신선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게 나이 차이나 세대 차이 이런 걸 떠나서 만나야 되는 거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만나야 되는 것이고 네. 다만 과거처럼 만나서 덕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헤어지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실을 좀 기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좀 차근차근 또박또박 하자. 이런 데 서로 합의를 봤고요. 아, 예. 이준석 대표님도 만나는 그 자체보다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만남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고 네. 물밑에서 그런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시점은 그것이 가능한 대로 빨리 만날 건데 네.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이렇게 특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냥 무조건 만나서 덕담 나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네. 아젠다 준비하고 실무 협상하시고 이러신다 말씀인데 그렇죠. 그럼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내라는 거 이거는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이번 주는 좀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단돼 있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 네. 다시 가동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상설협의체 가동하기로 다 합의를 했고요. 아, 네. 대통령께서 5당 대표 초청했을 때 과거에 하다가 안 됐던 상설협의체 재가동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야당에게 제안을 정식으로 했고 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케이 합시다 이렇게 호응을 해주셔서 제가 대통령 축하난을 들고 방문했을 때도 네. 합시다 서로 합식하고 형식과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합시다 이렇게 흔쾌히 동의가 돼서요. 네. 그 조율을 지금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만나시는 거 아마 형식은 상설 협의체가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협의체 만남이 되기 위해서 잘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도 그렇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고 여러 현안 중에 아마 부동산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 민주당에서 종부세, 양도세 대상 완화에 대한 당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일고 있고 과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는 것이냐, 부자 감세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 아니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점이 좀 있죠. 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부동산 정책의 골간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이 오랫동안 토론하고 의총까지 거쳐서 표결까지 한 결론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큰 틀에서는 여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자 감세니 또는 뭐 집값의 일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은 최대한 저희가 기술적으로 당과 협의해서 막아보자. 그거는 서로 조율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합시다에 대해서는 또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물밑에서 조율을 해가지고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가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황보승희 대변인이 저희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민의힘 대변인 이제 토론 배틀로 선발을 하는데 네. 이철희 정무수석께서 심사위원으로 오시겠다고 확답을 주셨다. 실제 연간내시고 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그게 참 그 비공개 자리에서 워낙 친하니까요. 네. 예능 컨셉으로 얘기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이제 다큐가 돼가지고 다큐가 됐습니까? 다큐를 넘어서 그냥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기쁘다는 거는 여야 간의 새로운 소통, 네. 서로 그런 게 스스럼없이 얘기되는 그런 소통의 채널이 있다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요. 기쁜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솔직히 가보고 싶긴 합니다만 아하. 경쟁하는 정당, 여당의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조금 조심스럽고요. 제가 청와대 가서 우리 비서실장 막 웃으면서 편하게 농담으로 주고받은 얘기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비서실장님도 재밌긴 하다 이렇게 반응하시고 네.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문자로 꼭 와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아 진짜요?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민주당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은 없었고요? 아직 뭐 저한테 얘기도 없었고 저도 만약에 가게 되면 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비서기 때문에 그렇죠. 제 기분대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과연 전 국민이냐 아니면 상위 뭐 10%에서 30%를 제외하느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어젠가요? 어제 당과 정부 간에 고위당정청 회의가 있었는데 큰 네.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동안 갈등이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대외적으로 뭐 과거에 비하면 큰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뭐 전 국민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요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 일찌감치 큰 소란 없이 정리가 좀 됐고요. 당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정리를 발표를 할 텐데 사실상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밝히는 것보다는 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밝힐 겁니다. 예. 사실상의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현직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조만간 뭐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밝히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논란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그분이 아직 공개적으로 어떤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좀 이런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법사위 국회의원 할 때 법사위도 했잖아요. 우리 네. 표창원 전 의원님도 법사위 같이 했었는데 계셨죠. 예. 그때 제가 뵀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합리적이시고 반듯한 분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채우시고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고하게 다졌다. 이런 분으로 기억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네.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 얘기를 또 잘못 전하면 그분의 정치적 선택을 제약하는 것처럼 비칠 것 같아서 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잘 마무리해서 우리 사회의 큰 어른으로 남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 바람, 완전히 개인적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뉴스아이킥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이철희 정무수석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국정 잘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